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고 프리미어반 맡고 있는 수학강사 박영수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뭐 출신은 물리학과 출신이고요. 저는 약간 물리학과 출신이라서 사실 약간 미적분 쪽이나 이런 데 약간 특화되어 있는 강사긴 한데, 일단 고1 수학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 그래프의 해석이나 이런 쪽에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 수업에는 약간 그쪽 방면에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시험의 약간 특성을 좀 히스토리를 좀 파고 어떤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고 어떤 연도엔 또 어떤 특성을 가졌고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그동안 대치에 있을 때도 약간 자사고 쪽에다가 맞춰서 이제 학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그쪽에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중간고사 대비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화여고 학년별 수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뭐 1학년은 당연하게 공통과목인 공통수학 1하고 2가 각각 4학점씩으로 4단위수로 이제 1학기, 2학기에 진행이 되고요. 2학년 때는 지금 2학년 된 친구들 기준으로 봤을 때 대수, 미적원, 확통인데 확통 같은 경우가 1학기에 들어갑니다. 확률과 통계가 1학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 진로 선택에 있는 기하 같은 경우는 2학기에 들어가고, 경제 수학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렇게 진행이 되고, 저 학점들은 다 이제 3학점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쪽에 있는 단원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학교의 특징은 2학년 때 수능 과목들을 일단 다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수, 미적, 원, 확통이 이제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저 과목들을 2학년 때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확통 같은 경우는 보통 3학년 때 하는 3학년 1학기 때 진행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수능 준비할 때는 오히려 더 편합니다. 2학년 때 미리 다 해놓고 하니까.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2학기 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과 계열 쪽으로 제 말씀 들으시죠? 지금 막 마이크 없어도. 네. 네,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 쪽으로 이제 학교를 좀 가고 싶은, 지금 이제 좀 상위권 대학들은 이제 저거를 좀 이제 추천하는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수강을 해주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수강 인원이 더 작아지다 보니까 대수, 미적원, 확통은 거의 다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하 같은 경우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기하가 진로 선택이라서 절대평가 A, B, C밖에 안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다 상대평가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찍히기 때문에 조금 그거 신경이 좀 쓰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면이 살짝 있다는 것과, 기본적으로 기하가 어려운데 그동안에 이 절대평가로 인해서 난이도가 좀 많이 낮은 편이긴 했어요. 기존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편이었고, 수능에서도 비주류 과목이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서 좀 쉬워진 난이도 관성이 살짝 있어갖고 아직 그럴 거라고 좀 유추가 되긴 합니다. 3학년 때는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으로 쭉 나와 있고, 미적분 2, 인공지능 수학, 전문 수학, 이산 수학 있는데,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상위권 대학 이제 20계열 이제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아마 조금 들어주는 게 좋은 과목이고요.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컴공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 그런 거 추천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약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대수, 미적원, 확통, 기하, 미적분 2까지가 약간 우리 교과 과목처럼 학원에서 강의가 열리고 수강한다면은 나머지 과목들은 약간 조금 비주류 과목으로, 약간 교재 같은 것도 없고요.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약간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년별 수학이고, 그 다음은 이제 수학 진도에 대해서 1학년 때 진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가 1학기, 2학기로 진행이 되고요. 무조건 끊어지는 것이, 일단 학기는 다 끊어지는 것이 공통수학 1을 2학기에 가져갈 수 없고요. 아예 과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수학 1은 1학기에 끝나고 공통수학 2는 2학기에 시작해서 2학기에 끝나야 되는 과목이 돼버려서, 예전 같은 경우는 수학이 한 권으로 합쳐져 있었어요. 고등수학이라고 해서 한 권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유두리 있게 막 어떤 과목 뒤에 있는 거 앞에 먼저 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고 그냥 이 순서로 보통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딱 시험 범위가 저렇게 나왔고, 그 전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1학기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 일단 1단원 다항식이 다 들어가고요. 2단원이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인데,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3단원 2차 함수에서 잘렸습니다.
2차 함수까지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파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경우의 수, 행렬이 들어가 있는데 저 중에서 이제 행렬 같은 경우가 사실 그 학부모님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옛날엔 행렬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행렬이 개념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덧셈, 뺄셈, 실수배 정도 하는 거 정도로 바뀌었고요. 행렬끼리 곱하는 거 정도까지 딱 배우고 옛날에 배웠던 그 엄청 어려운 합답형 같은 문제들은 나오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이화여고는 작년에 처음으로 행렬이 들어갔을 때 행렬 문제가 생각보다 비중이 좀 높았어요. 행렬 가지고 식을 표현해보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비중이 높았는데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다른 과목들, 다른 단원들 애들 그거 신경 쓰다가 좀 놓치는 경우들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2학기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추석 연휴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그 단원의 구성이 좀 바뀔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단원인 도형의 방정식만 통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저 도형의 방정식 상당히 어려워하고 이 기말에 배우는 집합명제 함수도 상당히 어려워해서 공통수학 2에 약간 어려운 과목이 좀 많이 몰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아마 다른 학교보다 2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상당히 컸었는데 올해는 제 생각엔 아마도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집합 정도까지가 앞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2학년 수학 과목 구성인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뭐 이거 굳이 설명드려봤자 이 단원 이름 나열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는 제가 유추해 놓은 그러니까 작년 확률과 통계랑 올해 확률과 통계 달라진 거 하나는 확률과 통계가 지금 고3 되는 학생들은 1년 동안 진행을 했다면 지금 이제 2학년에 이번에 올라간 친구들은 한 학기 만에 끝내버리는 걸로 좀 바뀌었다는 것과 기하 같은 경우도 한 학기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이렇게 수능 과목을 다 끝낸다는 거 정도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범위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다른 범위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사실 좀 우리의 관심에 항상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난이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객관적으로는 자사고 그리고 뭐 자사고에다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사고고 그리고 또 지망생들도 많고 좀 이제 좋은 학생들이 간다는 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그렇게 엄청 고난이도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아이들이 문제는 뭐냐면 시간 내에 풀지 못한다는 게 문제고요. 그걸 풀라고 내가 모르는 문제를 끝까지 풀라고 하다가 서술형 문제를 놓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런 걸로 매운맛 보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실전으로 연습할 때도 다른 학교랑 좀 다른 점이 마지막 객관식 3문제 정도가 좀 많이 지저분하고 어렵고 막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그 문제 잡고 있다가 서술형 다 놓쳐버리고 서술형 되게 쉬운데 7점, 8점짜리 문제를 5점짜리 문제 풀다가 날려버리는 경우들이 좀 생기고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도 좀 약간 그렇게 피를 본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자, 그것을 애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이 그걸 못 놓쳐요. 자기 미련이 남아서.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꼭 버려야 되고요. 일단 난이도를 봤을 때 저거는 제 주관적인 평가라면은 일단 지금 객관식, 그 다음에 서술형, 그 다음에 전체 문항을 딱 비교해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21문제에서 20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것을 기본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3문제, 3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 문제 정도가 플러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저 서술형에는 1, 2, 3번 나눠서 푸는 문제들이 좀 있어갖고 그러면 사실 여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약간의 1학기 중간고사는 보통 서술형에 어려운 거 하나 정도, 맨 끝에 정도 하나, 2차 함수로 하나 들어가고요. 객관식 한 2문제 정도가 보통 어려운 게 나오는데 다항식의 연산에 좀 복잡한 개념하고 2차 함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그런 약간 편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작년도를 좀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상문항을 2개라고 처리했지만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문항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들 이 목동권 지역이나 이런 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문항이라고 딱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학교에서 한 그냥 완전 킬러 문제보다는 조금 낮은 문제들이 저기선 상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상문항이 6문항, 중문항, 하문항 저기 10문항이 나오는데 저거는 사실 중하문항 수가 좀 더 작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아주 쉽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저 하문항, 중문항들도 연산이 조금 지저분하거나 아이들이 실수하기 좋을 만한 것들 조금씩 들어있는 그런 문항들이라서 요 문항들 푸는 거에서 저 상문항을 꼭 맞춘다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 중상문항까지를 싹 다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객관식 두 문제가 마지막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거 찍으면 애들이 갑자기 점수가 막 10점씩 올라가고 찍어서 맞는 애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 틀린 애들은 또 떨어지고 약간 이런 약간 사실은 좀 안 좋은 거죠. 찍은 걸로 잘 판단이 되니까. 자, 그런 경향이 있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점수를 조금 아이들이 가서 조금씩 얘기하면은 조금씩 더 주기도 하시는데 일단 조금 깐깐하게 보시는 편이긴 합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는 배점이 좀 깎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보시다시피 일단 뭐 배점은 70대 30이 됐는데 간혹 가다가 서술형 점수가 조금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일단 중간고사 소단원별 문항 분석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항식의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까지가 딱 그 대단원 1단원 다항식의 연산에 들어가 있는 건데 항상 전통적으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랑 2차 함수 혹은 2차 방정식 정도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오는데 특히나 저 두 단원의 특성은 이제 학력평가 이제 애들 그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런 단원들입니다. 그래갖고 4점짜리 문제가 그 우리 학력평가 학평시험에서 21번, 30번, 29번, 20번 이런 문제들이 그 순서로 이제 30번이 제일 어렵고 그 순서로 어려워지는데 그 문제들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원들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 어려운 문제 내는 일단 기본적인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오는 문제들 물론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들은 완전 30번 문제들 막 2개씩 나오고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들은 보통 이제 프린트 미리 주고 애들이 달달 그걸 완전히 풀 수 있게 만듭니다. 숫자 바꿔도 그냥 자연스럽게 풀 수 있게. 근데 이화여고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약간 전 단계 정도 킬러, 완전 킬러보다는 약간 중킬러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에서 문제가 한 2-5개 정도 합쳐져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살짝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어렵게 주목해야 될 단원들은 2차 함수랑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2차 함수 자이스토리 풀어본 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 자이스토리 보시면 이제 학력평가 기출문제들 쫙 있는데 중간중간 보시면은 그 2차 함수 파트만 그 유형 문제도 어렵고 1등급 고난도 문제 모아놓은 거 보면 거의 뭐 손도 못 댈 정도의 문제들이 잔뜩 한 20문제 가까이 딱 들어있고 이런 단원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고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도 약간 그렇습니다. 나머지 정리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복잡한 것들, 계산도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항상 2차 함수와 저 단원에서 그래도 나름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다. 문항 수도 있었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린트를 항상 2번에 걸쳐서 시험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한 달 정도 간격으로 프린트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그 프린트에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좀 채워 넣는데 리뉴얼이 조금씩 매년 되고요. 보통 이제 학력평가 기출문제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그냥 다른 문제들, 다른 데 출처인 문제들이 같이 들어있는 문제가 한 15문제씩 이렇게 15문제에서 20개 정도 되는 그런 프린트 2장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하고요. 어려운 문제 그 객관식 맨 끝에 있는 한 그런 문제들은 이제 저쪽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되게 애석하게도 프린트가 나와 있는 문제랑 딱 보면은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비슷한 막 글자들이 써 있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문제 하나가 그대로 온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풀 때 이거를 풀 수 있다고 이걸 무조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 다른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광고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당한 것 같은 느낌 저것만 똑같은 것만 풀면 안 되는 느낌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느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맨 밑에 붙어있는 말은 완전히 다른 문제에서 가져온 거라서 이 틀을 가져오되 약간 다른 거 약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말씀 저기 17번이라고 돼 있는데 17번이면 이제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화가 좀 많은 문제 아니면 여러 문제가 합쳐져 있는 문제 이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된다. 네, 그러면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제가 1등급을 원하는 학생을 위한 제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개념도 물론 가르치지만 저는 일단 가르치는 것의 메인이 뭐냐면은 일단 문제풀이 스킬을 가르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도 문제들이 나오는 단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원에는
그동안 학력평가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 풀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어떻게 접근해야지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고 어떻게 첫 식을 어떻게 쓰느냐를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스킬들을 이용한 빠른 풀이를 하는 것을 제공하고요.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딱 아이들이 적용할 때까지는 한 번 듣는다고 되지 않고요. 본인들이 그런 문제들, 유형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어봐야 되고 그냥 이 방법을 내가 알아도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일단 수업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하는 기간에 기본 유형, 그러니까 단원마다 기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스킬을 우리가 써서 배워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폭넓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력평가나 학교 기출문제들을 기본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과제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자사고 친구들이고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뭐 평일에 막 나오기 힘든 친구들이 있어서 주말에 좀 클리닉을 잡을 거고요. 필수 클리닉은 그냥 아이들 나와서 3시간 동안 이제 문제 풀이 하면서 개별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본인이 과제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카톡으로 질문을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제가 태블릿 같은 데다가 풀이하는 거 소리까지 녹음하고 풀이까지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 수업에서 특징은 아이들이 이 풀이를 보고서 와, 선생님 되게 머리 좋게 푼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은 사실 좀 따라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본인 걸로 만들려는 좀 욕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교재는 제 자체 교재로 스킬셋이라고 일단 제목 자체가 스킬들 위주로 설명이 좀 약간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교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포인트 4에 있는 워크북은 이제 기본 문제부터 그 스킬셋에서 배웠던 그걸 가지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냥 주차별 과제처럼 그냥 나가는 교재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기간이 되면 이제 프린트 변형을 좀 진행하는데 프린트 변형은 기본적으로 숫자 바꾸는 것부터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프린트에 있는 것들을 숫자 바꾸는 것부터 좀 두 문제 합쳐보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거를 똑같이 맞춘다는 건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 이 문제식 자체랑 이 유형에 좀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를 진행하고요. 시험 대비 파이널 모의고사는 한 3회 정도를 진행하는데 마지막 파이널 때 시험을 한 3회차 정도 풀어보고 같이 풀이해보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리해보는 그런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 수업 시간은 저렇게 수요일 날 6시부터 10시랑 토요일 날 1시 반에서 5시 반까지가 진행이 되고요. 개강일은 3월 4일이고 일요일 날 필수 클리닉은 모든 시간에 다 세 타임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맞는 시간에 오면 될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진행해서 일단 진행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 이게 학생들한테 학습 습관 끈기, 문제를 푸는 태도,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끈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르쳐 준 방식을 못 쓰고 숙제할 때 꼭 자기 옛날에 배웠던 방식대로 참참 오래 걸리는 걸로 풀고 있는 걸 보면 좀 마음이 아픈데 그거를 본인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의지를 좀 저한테 많이 부리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성적이 좀 더 좋게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더 평소에 들어왔을 때 실력보다 그걸 얼마나 자기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는지에 따라 아이들 결과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고 저는 수업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